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바와 같이 그 건물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건물마다 에너지 사용하는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물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규모에서는 에너지 사용 뭐 양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 쓰는 용어 중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절감이냐 절약이냐, 이 절감과 절약은 그 뭐 네이버나 이런 유명한 포탈 가시면 저도 이제 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탈에 있는 내용이 절감은 아끼어서 줄이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절약은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데 쓰면서 아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뭐 방금 전에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도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 이런 말들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비슷한 용어를 해서 잘 쓰는데 그 제가 생각에 사견으로 이 두 말은 그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절약이라는 목표 안에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데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는 게 뭔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절약에서는 그 절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를 내가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내가 추워도 그냥 끄면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절약은 최소한 내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내가 냉난방에서 춥고 너무 추워서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필요한데 에너지를 쓰는 기준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절약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죠.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쓴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그 사용차를 일시 줄일 필요가 있겠지만 에너지는 절약을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제가 그 사전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 보면서 비슷한 이 그림이 있길래 제가 내가 강의할 때 이걸 물어봐야지, 이거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강의하신 분이 상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무관하긴 한데요. 이런 에너지 소비 정보는 어딘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검토하느냐.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에너지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운전 오류에 따라서 에너지가 손실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저효율로 운전이 돼서 이런 손실되는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쓰되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그 소요처, 그러니까 사용처마다 얼마나 쓰는지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오피스 건물, 그러니까 업무 건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어떤 계략적인 추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뭐 퍼센트가 확실하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쓰는 그 업무용으로 쓰는 건물들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점검했을 때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열원이라고 해서 흔히 보시는 냉동기,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주기 위한 냉동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대적인 장치들이 이런 열원이라고 하는 이제 장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반송이라고 해서 이 열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보내주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것들을 다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이 실에 있으면 어떤 공기나 아니면 이 바닥에서 그 보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즉 집을 생각하면은 보일러에서 쓰는 사용량이 있지만 열 반송은 저희가 바닥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열을 사용하는 처에서 그래서 그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열을 이제 전달해 주는 게 열 반송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급탕은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업무 건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여기처럼 조명이나 그다음에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그 기계들에 쓰는 전력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동력이라고 해서 뭐 그 승강기나 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런 이제 에너지 사용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당연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냉동기나 보일러에서 쓰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조명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다 그 다음으로 크고 나머지는 이제 대동소이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이 절감은 어디서 타겟을 정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사용을 가장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그 열원이나 이런 조명 쪽에서 절감하는 것들이 전체 사용량에서 가장 큰 그 절감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서 일반적으로 시간대별로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 그 이용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이나 그 휴일 때는 사용량이 극히 적습니다. 극단적으로 사용, 조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 하기 위한 장비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량이 거의 그 기본적인 그런 뭐 이렇게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비상등이라든지 일반적인 이제 대기 전력 정도가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작 전에는 보일러도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 같으면 미리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보일러를 틀어서 예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에는 뭐 승강기 저희가 이제 뭐 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아니면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에너지 사용량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 지금과 같이 저희가 이제 이 강의실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가장 많은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 업무 시간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일부 이제 그 잔업 시간이라고 해서 뭐 대부분이 퇴근하지만 일부는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량 빈도가 점점 줄면서 그 사용량이 줄어드는 이런 그 잔업 시간대,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심야나 야간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휴일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을 해서 지금 그 움직이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대부분 밤에는 끄시지만 낮에는 그 지금처럼 이 업무 시간 때는 다 이제 점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고 다시 밤에는 점등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사용량이 줄어드는 그렇게 패턴이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패턴은 방금 전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얘기 드렸던 거를 더 자세하게 이제 그 기억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그 글을 이제 써서 얘기 드린 거고요. 업무 시작 전에는 이제 동절기 부분에서 이제 그 업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런 그 겨울철에는 에너지 소비가 갑자기 이제 예열을 하기 때문에 사용 많은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 시간대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 잔업은 이제 완만하게 이제 그 감소하는 시간대, 그 다음에 비사용 시간대는 에너지 소비가 극단적으로 적어지는 시간대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있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에너지 손실 요소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에너지 소비 시설은 다양하게 있는 중에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한 어떤 그 사양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력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그 연료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수요처에서 뭐 조명을 킨다든지 승강기를 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냉난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하게 그 에너지 손실 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에너지를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냉동기는 전기를 열로 이제 그 찬물로 이제 전기를 써서 찬물을 보내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을 떼서 열을 이제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난방을 할 수 있게 이제 열을 공급해주는 그런 손실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비들에 대한 어떤 노후에 따른 어떤 그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제 사무기의 이제 대기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물이나 그 창이나 뭐 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열 손실, 뭐 집에서 그 겨울철에 보면 창측이 너무 이제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는 열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팬이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그 먼지나 이런 걸 끼게 되면은 그 필요보다 이제 더 많은 전력이나 이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유지 관리의 부재에 따라서 있는 손실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보시면 뭐 기존에 방금 전에 그 교육에 받으셨던 내용하고 그것들을 그냥 저는 짤막하게 이제 축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 구조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사전적인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이 건물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효과적인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운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이제 각각의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방금 전에 이제 7단계를 함축적으로 또 이렇게 그 정리를 다시 이제 축약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 가지 이게 PDCA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이제 그 뭐 축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바꿔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장비를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비를 개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운전 관리 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 방안들을 제대로 이제 정립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시행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들을 달성하고 있는지, 효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이런 그 검증 단계, 체크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 위해서는 계측기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이런 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기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효과를 파악해서 다시 이제 이게 처음에 계획이나 실시할 때 어떤 문제성이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었나 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재검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떤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구나라는 계획을 다시 이제 세우는 게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PDCA 이런 그 방식들이 계속 연계되면서 에너지를 절약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계속 이제 그 수정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런 수정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가 가장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들은 기존의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불필요하게
필요 없이 나가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절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이제 그 표현, 그러니까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이 PDCA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제 그 주안점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크게는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뭐 건물에서 사용하지 않는 실들, 뭐 전혀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쓰는데도 냉난방을 계속한다. 거기에 그 실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에너지나, 그러니까 뭐 조명을 킨다든지 냉난방을 공급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에너지 요소가 없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장비가 운전이 될 때 이 장비들이 제대로 운전되고 있는지, 혹시나 100이 필요한데 200을 공급하고 있는지, 뭐 2배 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 자체가 뭐 노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장비가 설치한 지 15년, 20년 돼서 장비가 자체적인 노후가 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노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노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자동차가 10년 전에는 연비가 뭐 한 10km, 15km 하면 잘 나오는 진짜 연비가 좋은 차들이었는데, 지금 10년, 15년 후에는 지금 뭐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하면서 20km, 뭐 100k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사회적인 노후는 이런 기술 개발의 발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전에 이제 설치했던 기계 자체가 이런 사회적인 기술 발전에 의한 노후가 된 거죠. 예전에는 효율이 좋았지만 지금은 자연적으로 사회적인 기술 발전에서 효율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노후는 물리적인 노후하고 사회적 노후가 같이 이제 병행이 되는 건데, 이런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그 뭐 빙충전 시스템이나 뭐 이런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빙충전 시스템은 지금 이제 이런 오피스 건물에서 그러니까 그 야간 때 얼음을 얼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그 지하실 같은데 그 장비를 위해서 얼음을 얼려놓고, 하절기 이제 더울 때는 그 얼음을 녹여서 찬물로 가지고 냉방을 하는 그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ESS라고 해서 이제 그 전력을 저장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핸드폰 보시면 얘도 이제 뒤에 배터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건물에 이런 배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저장을 해놓고, 야간에 이제 쌀 때 그 전기를 저장해놓고, 그 뭐 2시, 3시 되면은 피크, 그러니까 그 요금이 거의 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이 저장해놓은 배터리에 있는 전원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 그 에너지 사용량을 저희가 이제 뭐 야간 뭐 피크 타임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사용량이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하를 평준화시키는 장비로 이런 빙충전이나 이런 그 전력 저장 장치가 이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그 자연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물의 이런 뭐 냉난방 설정 온도를 바꾼다든지 관리 패턴을 바꿔주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대표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적정하게 운영을 하되 불필요한 손실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똑같은 말을 제가 계속 드릴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의 기본은 그것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하고 쓸 때는 제대로 쓴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설비를 뭐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 한 거의 제가 한 100가지를 넣었는데, 이 부분을 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라서
다 이 내용을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제가 그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다고 했을 때 기억나시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제기 드렸나요? 그쵸. 열원하고 반송설, 열원에서 상당히 많은 설비가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공기비를 조정한다든지는 사실 미미한 부분이고, 그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장비가 최적으로 고효율 장비면 그 장비에 맞는 그 효율대로 고효율로 운전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제일 고효율로 운전될 수 있는 장비로 운전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기타 뭐 공조에서는 온도를 변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야간에 나이트 퍼지라고 해서 야간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온도가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밤에 끌어들여서 건물을 식히는 거죠. 식혀놓으면 딱 그 처음에 이제 출근했을 때 좀 건물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축열 효과라고 해서 그런 걸 이제 해주는 이제 공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국배에서 뭐 수면제에서 역류를 개선한다든지 조명에서는 어떤 조도를 좀 줄인다든지 불필요한 것들은 뭐 소등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부분이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에서 가장 걔가 고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가장 큰 개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물리적인 노후도 있겠지만 사회적 노후에서 어떤 장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장비 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그 에너지를 이제 그 설비를 개선함에 의해서 지금 이제 벤츠나 다른 것처럼 사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나 어떤 그 자동 제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최적의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운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가적으로 첨부가 돼야 이런 교체를 하고 했던 것들이 같이 원활하게 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이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되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대표적인 그 에너지 절감 제약 사례를 다 모은 건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타입별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 반송 설비, 뭐 급탕, 조명, 뭐 이런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원기기 고효율적인 냉방비로 바꾼다든지, 이런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LED 조명은 LED 조명으로 한다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관리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웹소리 조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부하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제안을 하고 사업을 했던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빙충렬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이 기존에 이제 건물에서는 이 흡식 냉동기하고 터보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흡식 냉동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이런 냉동기에 보내주면 그 냉동기가 그걸 열원으로 해서 찬물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흡수식 냉동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터보 냉동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열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시가스나 이제 전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피크타임이라고 할 때 가장 비쌀 때 쓰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야 전력이 상대로 단가도 싸고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음을 건물 밑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얼음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여름에 이제 한참 더워질 때 얼음을 이제 서서히 녹이면서 그러면 이제 찬물이 생기면 그 찬물을 다시
냉방을 쓰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이제 이런 하절기에 피크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펌프라든지 관련 장비도 같이 이제 고효율적인 인버터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전기를 피크를 쓰는 거를 대체하게 되면은 설치 지원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운영비를 최대 뭐 75%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뭐 다음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분출열 냉방을 했기 때문에 난방에서는 기존에 이제 있던 보일러보다 이제 새로운 보일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 예열기라든지 크로마이즈라고 해서 기존의 보일러에서는 그냥 가스를 쓰고 그냥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배기된 열을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버려지는 열들을 회수해야 에너지를 절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 예열기는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보일러에서 점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한데 그 공기가 너무 낮으면 어차피 그 공기를 데피는 것까지가 이제 보일러에서 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기되는 열을 열교환해서 좀 따뜻한 공기를 들어주면 이 보일러에서 연소하는데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탕을 공급할 때 겨울에 이게 저희가 이제 직수로 하게 되면 이게 차가운 물이지 않습니까? 뭐 5도, 10도 정도 되는데 이런 배기가스하고 열교환하게 되면은 그 온도가 뭐 한 20도, 30도 그러면 그 물 온도를 수긍하기 위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일러들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진단을 했을 때 보면 거기 이제 사용되는 보일러의 평균 효율이 한 84%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는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성능이 거의 99%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대 15% 정도의 에너지 이제 효율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쪽에 이제 공기조화기라고 해서 이런 이제 에어컨유라고 보시면 큰 대형 건물에서는 이런 공기를 이런 큰 장비 이제 에어 핸들링 유닛이라고 해서 공기조화기 해서 이제 바람을 불어주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사용되는 이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배기가스에 하는 방식과 똑같은 게 외부에서 이제 공기를 이입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은 거죠, 하적이. 그럴 때는 실내 이제 어떤 환기를 위해서 버려지는 환기를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재순환을 하겠지만 뭐 이산화탄소가 높다든지 그랬을 때는 일부 열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을 버릴 때 외부 인입하는 공기하고 서로 이제 열교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열교환함으로 해서 이런 공기를 낮춰줘야 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어떤 에너지 열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에너지를 이런 공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배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면 뭐 오래 사무실이나 있으시면 머리가 띵해지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고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다 이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순환을 계속 뱅글뱅글 이제 재순환만 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산소량이 조금씩 줄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줄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절약을 기본이 필요한 데 쓰고 불필요한 거를 줄이는 목적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감기를 두게 되면은 얘기하는 것처럼 버려지는 열을 일부 회수를 해서 내가 필요한 열을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LED 조명은 너무 잘 하실 거고요. 뭐 기존 특히 이런
그 할로겐유, 그러니까 이 작은 뭐 전구점화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비 전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뭐 한 뭐 75와트, 50와트 하는데 지금 LED에서는 뭐 그 최소 30%에서 많게는 거의 90%. 왜냐하면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75와트를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5와트, 7와트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75와트가 7와트가 되면 1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절감률이 90%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하긴 그러니까 그 종류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 이제 90%까지 90%가 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다음에 필요한 그 절감,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조명이라고 얘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LED 조명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LED 조명 자체가 그 지금 이제 업계에서 하는 사용 기간이 보통 5만 시간입니다. 1년에 24시간을 365 이렇게 곱하시면 8,76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5만 시간이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뭐 1년에 풀로 켜도 6년 내지 7년 정도를 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 수선비라든지, 그러니까 전등 나가면 다시 이제 막 교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수명에서 이런 장수명과 또는 고효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어떤 그 절감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에너지를 그 실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지금처럼 조명도 켜 있고 그 다음에 뭐 냉난방 하는 장비도 켜 있고 한데, 사실 이제 특히 학교의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의가 계속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또 쉬었다가 뭐 비었다가 뭐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서너 시간 비었다가 하는 패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헐적인 사용하는 그에서는 사실 사람이 쓸 때는 뭐 필요할 때는 쓰는 거죠. 조명도 쓰고 냉난방도 쓰는 건데 없을 때는 그게 굳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관리 주체, 그래서 어떤 이 강당은 정만석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의 끝나면 전원도 끄고 다 해야 돼 라고 정해지면은 상당히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누가 전등을 켰는지 껐는지 냉난방을 뭐 에어컨을 켜고 나왔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에 의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일정 기간 후에는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조명이나 이런 냉난방에 공급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다 소등을 해.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실들에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쭉 계속적인 사용하는 실들은 사실 이 시스템이 불필요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계속 있으면서 쓰는데 그걸 뭐 끄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그 실내 제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 에너지를 지금 제대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사람들이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이제 뱀스라고 해서 이제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기기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것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어떤 관리 체계를 이제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런 에너지 관리나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PDCA 방식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뱀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고, 뭐 기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절감 방으로서는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고효율이면서 작은, 그다음에 필요한 면적이 좀 적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대기 전력 차단 장치라든지 저희가 이제 콘센트에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많은 이제 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절약은 처음에 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용은 필요한 사용에서는 분명히 쓰는 거고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를 절감할 때도 있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가 오늘 좀 추워도 내가 에너지를 전체를 낮추기 위해서 끌 때도 있지만 에너지는 절감이 하는 것도 맞지만 에너지는 우선적으로 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용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이런 건물 아니면 나머지 다른 그 뭐 산업체라든지 다른 에서 다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에서는 대동 뭐 방법론은 다 대동소이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는 뭐 PDCA 방식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면 뭐 지금 자리하시는 분들이 다 에너지를 다 그 설계하시고 컨설팅 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양이 될 것 같고요. 전에 계시는 분이 강의하셨던 분이 다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것들을 다 이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 보시면 장표가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지금처럼 이제 제가 교육한 내용을 들으시면 시험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던 거다 하시면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일단 뭐 설명을 제가 좀 이렇게 쉽게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뭐 궁금사항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